서울 인기지역 대잔지 전월세 매물 이달 들어 급감.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전에 보면은 공급이 그렇게 많아서 막 빠진다고 GTX인데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서울에도 그렇고 그 기름 쪽도 그렇고 뭐 그런 걸로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월세 매물은 급감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수요가 되게 세다는 얘기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전월세 수요가. 그리고 물건을 네. 내놓게 되면 매도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로 안 넣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다주택자 네. 그거랑 또 엮여가지고. 네. 같이 엮여버리니까 네. 물량들이 사라지는 건데 네. 실제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서울의 전월세 물건, 특히 이제 전세 물건이 사라지는 속도가 네. 생각보다 빠른 것 같긴 해요, 지금. 물론 나머지 지역, 인천이나 경기 또 지방 일부 지역들 보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네.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지금 이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또 빡센 시장이 된 거고. 네. 그럼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갈 거고. 네. 그죠? 그러니까 최선의 전월세 선택을 가격이 해라. 또 올라갈 거고. 네. 그 매물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네. 상대적으로 지금 싼 것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. 특히 이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네. 싼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러니까 의외로 싼 아파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네, 싼 아파트들은 좀 매물이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근데 사람들이 네. 특히 이제 무주택자의 심정을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것을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. 내 기준이 과거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죠. 옛날 값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못 사죠.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니까 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? 자꾸 이런 이제 약간 기대 심리가 더 늘어나서 못 사는 건데. 요즘에 아반떼가 2천만 원 넘는다 그러더라고요. 저도 그러니까. 차 가격 보면 깜짝 놀랐어요. 네. 뭐 소나타도 뭐 4천만 원 달라 그러던데. 제가 예전에 아반떼 샀을 때가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소비재도 그렇게 올라갔는데. 네. 맞아요.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희가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.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결국 판단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.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보니까 아반떼 올라간 것처럼 네. 부동산 가격 또는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더라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에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네.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거의 얼마나 되나요? 금리가 지금 주담대가? 주담대 지금 이제 5%, 6% 쪽으로 좀 넘어들고 이제 뭐 높은 거는 뭐 7% 얘기도 나오는데 네. 일단 저는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. 네.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 지난 몇 년간 계속 얘기해왔잖아요. 네. 계속 얘기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고 다만 너무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약간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. 한 80% 정도는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다. 지금 그러면 부룡님이 봤을 때 네. 좀 수도권 외곽에 좀 빠진 것들 있잖아요. 네네. 빠진 것들. 근데 제가 이것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생각난 게 이런 거예요. 지금은 새로 짓는 것도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못 짓는다 그러더라고요. 원자재 가격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렇죠. 지어서 분양이라는 게 결국 지어서 파는 건데 네. 분양가 같은 경우는 또 제한이 있고 시장에서 받아주는 분양가라는 게 있잖아요. 서울에서도 미분양 난다면서요. 너무 비싸면. 그렇죠. 그러니까 받아주는 분양가가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실상 뭐 공급이 계속 되기도 쉽지 않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네네.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기축 아파트를 내가 이미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사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좀 매물이 나올 때 저라면. 네. 그리고 뭐냐면 이게 전세가 뭐 금리가 걱정되면 지금 전세가 업되잖아요, 매물이. 그럴 거 사가지고 내가 전세 놓는 거지 뭐. 수리 싹 해가지고.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겠죠. 네, 수리 싹 해가지고 갭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넣어놓는 거예요. 그다음 나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거 전세 빠지는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돈 좀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, 무주택이라면?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해놓고 대응하는 게 제일 그죠. 나아요. 지금 현재로서는. 그러니까 지금이 무주택 진입하기에 좀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, 저도.
예,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네. 지금이 여러분들이 가장 머리가 복잡한 시기면 틀림이 없는데 네. 이럴 때일수록 되게 단순하게 가야 되는 게 그게 확실하게 맞다라고 보는 게 네. 그래서 떨어질까 그래서 오를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금리 인상 뭐 원자재 가격 상승 근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금리 인상돼서 갑자기 뭐 대폭락이 오거나 아니면 네. 나라가 망하거나 네. 이런 경우로 온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. 네.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거나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결국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물들을 아예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네. 큰 피해를 봤다. 이 부분이 좀 더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어요. 뭐냐면 클락님처럼 현금 확보가 최고라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현금 확보를 했다가 확 날아가 버리면 그거예요. 이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지금 현금 확보를 한 자산을 현금에다 태워놓는다? 그냥 생돈? 원화? 네.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다 바꿔놓는다는 게 너무 겁나는 상황이거든요. 인플레가 너무 세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사실 한 현금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. 얘의 그 가치가 좀 그런 걱정이 돼요. 진짜 실제로.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. 그렇죠.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주식이나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뭐 그래서 뭐 달러를 가져가야 되느냐, 금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, 별의별 얘기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결국 그 핵심은 원화의 가치, 화폐 가치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, 그게 제일 큰 거니까. 물론 저는 그쪽 분야는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그렇게 움직이는데 실물 자산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좀 아니지 않나.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산다 그래도 네. 그 저기 뭐라 그러지? 전세를 산다 그래도 1주택을 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까 봐 그런 건데 네. 세를 끼고 사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많다 그러죠.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전월세 매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가는 빠진 단지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갭 끼고 사놓는 거예요. 그럼 나 전세 살아.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오죠.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. 그죠? 네. 그러면은 나도 전세 사니까 내 전세 보증금 나도 받아가지고 여기다 갭 메우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네. 내가 전세 주고 전세 살면. 네. 그렇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이게 만약에 전세가가 올랐다. 그럼 얘한테 내가 세입자한테 전세 올려 받아가지고 이거 받아서 나 집주인 주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중립 포지션 아니에요? 네. 네, 그렇죠. 네, 중립 포지션 딱 맞죠.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살아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주택이면 그냥 갭을 끼고 주택을 하나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매물이 많다면서요. 아까 보니까 뭐 2억씩도 빠졌고 어쩌다면서요. 네. 그 다음에 전월세 매물 사라진다면서요. 점점 그러고 있죠. 네. 그리고 자 이거 두 개가 있고 그다음 하나가 원자재 가격 올라가지고 집 짓는 거 더 어렵다면서요. 그 땅 안 남았다면서요. 그죠? 네.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에 내가 지금에 사놓으면 그렇지 않을까요? 나는 그렇게 생각돼.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들은 거래 비용이 없잖아요. 네. 1주택은 거래 비용이 없어요. 그래서 1주택은 거래 비용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다 빠졌어. 그러면 이거 팔아가지고 좀 더 많이 빠진 좋은 걸로 그냥 바꿔도 되잖아요, 내가. 그렇죠. 1주택 거래 비용이 없으니까 거의. 1주택이 세금이 어떤 게 있어요, 1주택자가. 1주택자는 세금이 없어. 들어가서 내가 살면 되니까. 그리고 그거 되잖아요, 그 뭐야. 비과세 되잖아요. 네. 기껏해야 새로 들어가는 집에 그 취득세 정도는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취득세. 그리고 내가 싸면은 취득세 1%인가 2% 정도밖에 안 내잖아요. 네. 아무래도 1주택자들한테는 네네네. 그만큼 낮으니까. 네. 그래서 저는 그 1주택을 해놓으면 좀 걱정이 없어지지 않나? 네.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이 지금 우리 신사임당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방식이 네.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. 이게 지금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거든요. 네. 이 단순화시킨 이 내용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요. 근데 여기서
이 중간중간 그 상황이 들어오는 거는 다 단기적인 변화거든요. 네네네. 예를 들어 금리 인상, 뭐 기타의 뭐 다른 상황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일기 신도시 뭐 했다가 갑자기 중단, 네. 뭐 아니면 흐지부지 이런 것들 들어오면은 막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이게 꼬이는 것 같은데 네네. 이게 결국에 시장 지나게 되면 다시 이게 다 사라지는 변수들이거든요. 아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네. 보면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이게 더 똔똔이고 네. 이게 좋은 포지션이겠네. 네. 이렇게 판단하면서 가시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머리가 복잡해지면 이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거 장기적으로 맞는 것만 딱 남겨두고 네. 나머지 단기적으로 지금 발생한 요인은 다 지워버려요. 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단기적으로 발생한 요인을 다 지워버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최종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네.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니 1주택은 그냥 2년만 살면 돼요. 여기 서울에서 막 진짜 막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조정의 투기가요, 뭐 어쩌고 뭐 과밀억제권이요,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다 해서 완전 다 씨뻘게. 네. 그래도 무주택자는요,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. 자유입니다. 1주택 되는 건.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세금에 대한 기사가 너무 나오다 보니까 1주택을 무주택자들이 나도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안 내도 돼. 2년만 뭐라 그래야 되지? 실거주하고 보유 2년 하면은 세금이 없습니다. 네. 특히나 지금 뭐냐면 대출이 나올 수 있는 12억 이하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은 취득세 1%. 그쵸? 네. 1.1%. 거기다가 첫 주택 반값 이제 취득세 깎아준다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1주택자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러지? 이 거래 비용을 내가 고민을 하면은 사실상 뭐 이익이 없다. 이거는 다 진짜 다주택자 얘기예요. 모두 다. 예.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 그래야 되지? 이 무주택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. 저는 솔직한 마음이에요. 저도 지금 이 네. 말씀에 네.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무주택자분이라면 네. 오늘 이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돌려보시면서 네.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어느 게 이득인지 딱 맞아요. 전 감 잡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래서 만약에 돈이 없다면 갭으로라도 사놓자. 저는 그래요. 갭 투자 뭐 욕 먹는데 나 욕 먹으면 어때? 유튜브 할 것도 아닌데 나 얼굴 알려줘서 저는 더 안 사지만 그죠? 그래요. 맞아. 네. 딱 보면 저는 갭 투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갭 투자 뭐가 나빠? 사실 보면 네. 전세 끼고 하는 투자고요.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예요. 네. 그냥 그대로. 근데 그러니까. 어디서는 레버리지 투자가 맞고 여기서는 레버리지 투자는 안 맞고 네.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. 이건 없어질 투자가 아니에요. 레버리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네네. 이거는 갭 투자라고 말하는 이거를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네. 본인의 이제 생각과 그 신념이 들어간 거고 이거는 그냥 레버리지 투자다. 네. 그래서 진짜 김성현님 주담대 받고 전세 대출 되나요? 되죠. 예, 지금 전세 대출 됩니다.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업자 대출은 돼요. 예, 가계 대출이 막힌 거지. 뭐 그렇습니다. 아니 대출 이런 것도 알아보면 되는 거고 사실상 근데 갭 투자를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대출을 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갭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근데 갭 투자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.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곳에 예. 또는 앞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곳에 그냥 신사임당님하고 불용이 갭 투자하라고 그랬어. 네네. 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. 무조건 또 들어가면 안 돼. 무조건 그냥 막 사고 이러면 안 되고, 예. 전세 가격과 아파트 가격 같이 빠지면은 나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보태서 갈아타게 하세요. 더 좋은 입지로. 그렇죠. 예. 전세가 아파트 같이 빠지면 나도 지금 전세 살고 있잖아요. 그럼 전세 보조금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. 얼마를. 이거랑 이거 빠진 거를 다른 데도 빠졌을 거 아니에요. 입지 좋은 데가 같이. 아파트 가격이 내 집만 딱 빠지는 건 없잖아요. 주식은 우리 종목만 망할 수가 있어. 그죠?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 집만 하락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. 이거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개가 같이 빠진다. 나 전세 살고 있는데 나 전세 살고 갭으로 한 채 근데 이거 이렇게 갭이 있고 그렇잖아요. 이게 두 개가 다 빠지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되잖아요. 아니 제일 좋은 상황. 왜냐 난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.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. 전세가 빠졌으니까 그럼 이 돈에다가 이거 빠진 거 있잖아요. 그럼 그때 그게 없잖아요. 거래세가 없잖아요. 그럼 이거랑 이 돈이랑 이거 합쳐. 그러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 않아요?
그러니까 처음부터 갭 투자는 나쁜 거라고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. 모든 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. 네,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생각을 못 하는 건데 그 자체를 인정하는 순간 그 뒤에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네. 알거나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. 개별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. 주식은 종목이 다 개별 리스크가 있잖아요. 예. 근데 아파트는 한 단지만 빠질 수가 없어. 한 단지만 빠질 수가 없어. 예.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, 저는. 뭐,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. 예. 아마 아실 거예요. 시간 지나면은 이게 욕먹을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를. 그죠. 예. 입주 물량만 체크하면 되나요? 그런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두고, 그 다음에 이 얘기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생각을 기본에다 두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. 뭐, 이게 다주택자 물량이 나오고, 어쩌고,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없는 상태에서, 왜 채팅방 보다가 얘기 드리는 건데, 이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뭐, 세금이 어떻고, 정책이 어떻고, 이거 다 들으면 다 소용없어요. 맞아요. 예, 이게 없으면, 밑에 베이스가 없으면.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예. 자꾸, 다른 그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, 네. 예.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, 하여튼 부동산 공부라는 게 예. 기본 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깔아놔야 되는데 예. 그 깔아놓고 나면은요 저희가 떠드는 거에 상당수가 그전에는 별거 없었거나 관심 없었던 내용이었을 텐데 네. 깔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구나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시게 되거든요. 이제 이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렇습니다. 예. 여튼 뭐 오늘 또 1시가 다 됐네요. 아니, 오늘은 처음에 얘기랑 뒤에 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갭 투자 얘기 위주로 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그런 얘기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부모님이 그죠? 야 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더 큰 평수로 하다가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건데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엄마 아빠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. 예. 너무 아니 이게 갭 투자를 말이 돼서 그렇지 네. 돈 없는데 그럼 전세 끼고 사지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. 사실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걸 갖다 거부감을 느끼겠지만 네네. 돈 없으니까 보시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돈 없으면서 보는 거라면은 그 방법 중에서 부동산 이 판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레버리지 투자일 수밖에 없고 그 레버리지 투자 중에서 가장 또 효율적인 거는 전세 끼고 하는 우리 갭 투자라고 하는 상품이 그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계속될까봐 걱정하는 거. 금리 인상 계속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? 여러분들, 금리 인상이 계속될까봐 내가 자산을 취득 안 한다.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. 금리 인상을 계속한다는 건 인플레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. 맞아요. 인플레가 계속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도 계속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인플레는 잡히는데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레는 멈추고 금리 인상은 계속되면 어떡하나요? 이거는 완전 잘못된 질문이고요.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를 걱정하면서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다? 그것도 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. 제 얘기는. 그냥 솔직히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. 인플레에 대해서는 인플레로 생각을 하고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로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야 집값 잡아야겠다 금리 올려야지 이게 아니라 인플레를 잡아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. 원화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. 뭐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예. 그냥 막 채팅방에 딴 얘기들이 막 올라오니까, 예. 그냥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. 언젠가는.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건데, 너무 주변 얘기나 주변 다른 부분에 너무 집중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되는 시기, 제가 아까 금리가
그렇게 또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한 게 물가가 상승되면 잡힐 거고 네. 잡히면은 금리 인상 안 할 거고 또 이제 그러다가도 또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어 죽겠다라고 그러니까 아우성치게 되면 네. 금리 인상의 속도를 또 늦출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 경기가 꺾이면 어떡하나? 금리 인상 계속되다 경기 꺾이면요. 그럼 금리를 못 올리겠죠. 네. 예. 그래서 금리가 주구장창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걸 그렇습니다. 아까 어떤 분이 금리 7% 올라가면 뭐 경매가 쏟아진다라고 표현을 네. 하셨잖아요. 실제 그 사례가 2008년, 9년이에요. 진짜 금리가 7%, 8%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우성치니까 그때 나왔던 소리가 하우스푸어고 그래서 하우스푸어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하면서 금리 인하해주고요. 네. 그다음에 무슨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바꾸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만드는 정책을 또 정부가 만들기도 했어요. 이렇게 변한다고요. 맞아요. 시장은. 세상이 변하고 예, 시장은 계속 계속해서. 변해요. 네.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. 이게 뭐 내가 갭으로 뭔가를 사는 것이 역사적으로 하락은 왜 있는 것이냐? 하락이 있기 때문에 살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. 역사적으로 하락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30년, 뭐 20년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과거의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? 화폐 가치를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화폐의 화폐 가치를 보세요. 예. 화폐 가치가 올라가느냐? 그냥 그런 거죠.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돈이라는 거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영원히 가치가 점점 그래서 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 자국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노력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. 모든 나라들이. 그렇죠. 예, 왜냐?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를 계속 발행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게 저기 3프로 TV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신사임당 채널에서 얘기하는 거고 모든 경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. 왜 그런 거예요? 계속 화폐 가치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그거는. 예. 멋있다고 하시네요. 아니 저 리틀 해비님은 제 팬이래 가지고 그렇게 올리시는. 예. 그렇습니다.